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기상기사 시험에서 5과목을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은 이거 첫 번째 시간 관측입니다. 근데 원래 이 관측이나 여기 좀 5과목이잖아요. 각 과목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한 학기씩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측도 한 학기, 또 뭐 운동학, 또 기후학, 뭐 예보 이런 것들이 다 한 학기씩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학기씩이면은 5과목이니까 2년 반 할 것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많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다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좀 기상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기상청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격증 점수가 5점이라서 엄청 크거든요. 이제는 그전에는 기상기사 자격증 없이도 기상청 많이 갔는데 이제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래서 이 기상기사 시험이 기상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상학을, 왜냐하면 저 대한민국의 기상학 가르치는 학교가 대학이 뭐 유사까지 합쳐서 7개 대학이 있죠. 거기다가 연대 서울대가 구급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학과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서는 어차피 기상청에 인원을 채울 수가 없고 절반 이상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문과, 뭐 국문과도 다 이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상기사를 시험을 못 봐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기상기사 볼 자격증을 취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과 정도는 나오셔가지고 최소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정도는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 방대한 5과목을 단시간 내에 하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이 기사 시험이 한 30년이 넘었어요. 쭉 돼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축적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전부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자꾸 나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다 보시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들은 지금 기상청에서 요즘 기상청 그 시험 문제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배워봤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답만 위해서도 다들 시험들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데서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 보고서는 운전면허 하듯이 이렇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상청을 가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답을 알아도 이건 좀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기상청 시험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키순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상위 그룹만 딱 뽑아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지만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특히 기상청 구급 시험에서는 관측이나 뭐 기후학은 안 해요. 하지만은 예보 문제라고 해가지고 관측하고 연관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관측을 안 하면 안 되고 기후를 안 하면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이런 과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한 사람이라면 학부 때 이렇게 쭉 봐왔으면 되지만은 안 하고 나는 단지 일반 기상학하고 예보만 하겠다.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만 이렇게 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측 같은 것도 좀 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학 같은 거가 좀 어떻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간 배분을 이렇게 보시면 4시간을 1시간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한 과목이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겠지만 관측 같은 거는 운동학은 좀 어려울 거라고요. 운동학하고 기후학까지도 가능해요. 또 운동학, 연력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6시간이 되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간 다 끝내기로 하고 그래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 배운 것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 익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지금 관측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겠는데, 그 전에 이 시험이 저기 5과목으로 해가지고 필기 시험이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붙은 사람들이 이제 2차 시험이 실기 시험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단열선도도 배워, 단열선도 하고 일기도 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여기서는 할 얘기 그때 가서 준비하시면 되지만, 일단 목표는 저기 이거를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저기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니까는 뭐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그 뭐 나중에 저기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번에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냥 어떤 것들은 답을 위해서도 하는 방법밖에 해서라도 우선은 통과하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측을 어떻게 보면 저기 뭐라 그러나 이런 거는 공부해보지도 않은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외울 거는 없지만은 원리 같은 거를 조금 저기 배우고 가면은, 관측의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기 뭐 기상학 개론이라든지 그 예보론 할 때, 예보법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장황한 얘기는 다 그만두고 이제 저기 관측 첫 과목부터 하겠어요. 이 관측은 기상 현상이 지금 저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상 같은 것은 노장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수치화하고 계량하고 이런 방법이 관측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대기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현상, 기상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이 기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 그 말을 또 현상을 쓰면 이상하잖아. 그럼 되겠네. 눈으로 보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상 현상이라는데, 그 기상 현상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뭐 물 현상 또는 뭐 전기 현상, 뭐 빛 현상, 먼지 현상,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기상 현상들에 나온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측정해서 계량해 가지고 특히 수치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상 관측이 대상이 되는 것은 뭐 기상 관측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뭐 지상 기상이다 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종강 기상 또는 항공 기상, 농업 기상, 수문 관측,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상 현상을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수량하고 계량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관측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제 강점기를 지난 후서부터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조선 왕조 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계획적으로 됐었으면 모를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좀 혼란기가 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상 관측도 뭐 기상에 관한 거는 옛날에 관상대 가서 거기서 주관했고, 그 다음에 뭐 물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피워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또 뭐 농업진흥청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특히 방제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한강 중심에서 한강 홍수 통제서 그런 데서 관측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농업을 그전에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군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상 관측들 한 거예요. 뭐 왜냐면 기상에 농사를 짓려면 물이 필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나름대로 관측들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기상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관측하고 예보만 하고 이런 법 같은 거 이런 거 신경들을 쓰지 않고 지나왔어, 기상청이. 그래서 최근까지 정부가
조각되면서부터 또는 그 전에 아주 우리나라가 그 조선왕조 시대부터 기상 관측은 세계에서 제일 잘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이 하나 없이 기상청이 법이 없이 지내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기상법이 생기고 그 기상법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상관측 표준화법,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관측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기상청이 이렇게 관측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을 과시하기 이런 뜻이 아니고 취지가 중구난방으로 관측을 하면은 국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기상청이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관측을 나름대로 하면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측하는 법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그렇게 관측을 하면은 서로 그 자료들을 이용하고 그러면은 중복 투자가 안 돼서 좋지 않겠냐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가지고 기상관측 표준화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기상청에서 여기서 관측하고 있는데 분청에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서 또 우량계를 또 설치하고 이러고 해서 우량계도 규격이 틀린다든지 온도계도 규격이 틀리고 그러면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규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하면은 중복 투자를 막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지만은 여기다 설치했는데 돈이 없다는데 마침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어. 그 자료 쓰면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기상관측 표준화법이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법을 만들면 그렇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서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이 안 돼요. 5, 6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대상이 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되는 것이 뭐냐면 국가기관, 우리 기상청 같은데 교통부 같은 데서도 되죠. 요즘 교통부라고 그러지 않지. 국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약간 행정자치부 같은데 이런 데 다 같이 돼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군청 이런 데가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적용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군부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8군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포함된다고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되는 건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제외 대상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기상관측 표준화법을 적용받지 않고 네 나름대로 관측하던 대로 해라 하는 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교육 목적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1년 정도 미만으로 관측하고 이런 자료는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국방을 위해서 해군, 육군,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우리가 단량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국익에 되는 거고 안보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돼요. 여기까지는 리저블한데 그 다음에 이 3번, 4번은 기상청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이건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외 대상을 주면은 무슨 경과 조치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도 수로국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해양 국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객선도 다녀야 되고 이래가지고 수로국에서 정선 관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동해 서해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관측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수온지들하고 수온 우리 기상에서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바람 다 여기서 관측을 우리 기상 요소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상하고 관계되니까는 우리에 맞춰서 하라 그랬더니 기상청 우스우니까 만들고 니들이 뭐냐 우리가 더 역사 옛날부터 해왔는데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이렇게 못한다면 나중에 취지를 이해하면 되니까는 뭐 경과 조치를 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과 조치를 줘있는데 여기다 그냥 빼버려줬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공사 같은 데서 관측하는 거 해서 지적으로 해서 하는 해양기상 관측 해수부가 힘이 세고 이랬을 때 아니야. 이거 만들고 그럴 때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 해양부가 힘이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빼줬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그 수로국에서 이거 정성 관측하는 거 그거 그래서 해양기상 관측이 돼요. 그다음에 항로표지법에 따라서 여기서 그 관측 등편이 뭐 이래 가지고 관측을 하거든요. 등대나 등표에서 관측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기상에 엄청 중요하고 우리도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내가 니들 왜 만들어 뭐 이래 가지고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번, 4번은 되면 안 될 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 1번, 2번은 당연한 얘기죠. 교육 목적, 또 국방인명 목적. 그다음에 5번이 뭐야? 1년 미만짜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관측해서 뭐 건물 짓기 위해서 이거 관측하고 뭐 이러다가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 연구 목적으로 하니까 1년 미만짜리는 안 해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지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그거 됐고요. 모를 게 없죠. 요 3번, 4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수로관에서 해양 관측하고 여기 항해 때문에 쓰는 해양 기상 관측 두 가지가 예외 조항이고 군부대 당연한 거고 교육 목적 당연한 거고 그래서 됐고 그러면은 이런 기상을 관측하는 그 종사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문적이라서 그래서 기상학과를 나오면 돼요. 기상학과나 관련 학과에서 한 사람들은 기상 관측사로서 종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지금 기상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사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줬으니까 그냥 아무나 특히 뭐 학교에서는 지금 뭐 그런 거 없었죠. 뭐 소사라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학교마다 그가 뭐 교육 목적이니까 그건 필요 없지만은 관측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등대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등대 관측수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상은 모르면서 관측 등대 바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좀 문제 있다 이제 그거 본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기상학과를 나오든지 기상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럼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교육을 받으면 돼. 그래서 기상법에 따라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40시간. 그러면은 기상 관측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상 관측 표준화법은 관측을 표준화하고 또 측기를 표준화하고 관측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중복 투자를 막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국민의 뭐 재산과 뭐 적립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됐죠? 그래서 이 표준화 시책 추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측기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또 관측 환경에 관한 이런 환경을 만들 이렇게 된 데서 뭐 관측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 관측 장비를 표준화하고 또 품질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원활하게 교환하고 뭐 관측만 해서 안 된다. 그 자료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측기들가 있으면은 처음에 기계를 사면은 좋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낡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기들은 시간이 되면 다시 기상청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이 3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는데 5년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 이걸 외우면 되지. 나머지 3년이지. 일소 증반. 그것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야. 풍안개 풍속계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받아야 돼. 이 검증은 뭐냐면은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온도계 같은 거 하나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온도계 벌써 오래됐네. 한 20-30년 내가 처음 기상청에 갔을 때 그 당시 돈으로 5,000원이면 엄청 좋은 거를 샀었어. 근데 이거
안 맞은 거야. 자기네 회사 그 측기 그전에 뭐 UL이라고 그렇게 썼었는데 UL 여기가 제일 요즘은 모르겠어. 측기가 이게 여기가 요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다 중국으로 넘어갔잖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5천 원짜리가 좀 엄청 좋은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저기 검정을 맡아. 그러면은 10%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다 폐기해야지 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기 한 10만 원 이제 그 검정받은 치킨은 그러니까 그게 검정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치킨마다 그래서 저기 오차가 있어. 그래서 그 오차 범위에 들면 거기에 보정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고쳐서 써라 하면서 기상청에서 보정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값이 엄청 비싸죠. 그래가지고 그 측기를 갖고 관측을 해야지 그 값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효 검정 기간이 3년하고 5년이 있는데 5년짜리를 외우면 나머지가 3년이니까 얘기가 쉽다는 얘기지.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관측 환경은 그 최적의 기상 자료 관측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적의 관측 시설은 뭐 일단은 평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같은 게 없어야지 돼. 특히 뭐 장애물에 우리가 저기 뭐죠 이 바람 같은 거 10m에서 하거든. 원칙대로 하면 10배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4배 떨어져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관측 시설은 넓고 평탄하고 장애물갈이 없고 최소한 10배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10m 바람이 10m에서 관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m 내에 시설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그 전에 넓고 뭐 이런 자리에 기상청이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거기 주위로 자꾸 마을이 발달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니들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또 기상청이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이런 게 되는데 기상 관측은 한 자리에서 하면은 최소한 30년 이상 관측을 해야지 기후값이 나오고 뭐 그래.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장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전 세계가 어디나 다 공통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고수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옮겨서 쓰면은 거기 옮겨서 쓸 때마다 이렇게 무슨 관측 자료하고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방향들이 지금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측이 평탄하고 이런 장소에서 하다 보면은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 주위에 마을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떠나라는 거지. 너희가 기상청이 못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 짓다가 요즘 그거 말이 됩니까? 뭐 규제라 그러면 그러면 네가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이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관측의 요건은 이것도 6개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일본서부터 그랬는데 일본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관측하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자꾸 장애물이 하수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건물 옥상으로 가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최소한 70m 자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의 절반 35m 자승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양은 뭐 원형도 좋고 사각형도 좋고 원래 기본적이 사각형이나 원형이야. 그래서 주로 기상청들이 이 사각형이 많아요. 가끔 원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 다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면에는 일사에 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잔디를 심는 것이 그러니까 천연 잔디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물방울이 튀거나 뭐 이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단정하게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짧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측소에는 기상 측기 외에 다른 시설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풍의 장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 관측소 이렇게 시설을 막 시켰는데 애들이 막 오고 뭐 동물들이 들어오니까는 울타리를 치는데 이게 너무 빽빽한 거로 쳐가지고 여기에 기류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통풍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치는 거는 뭐 도난보다는 저기 이거 뭐 가져가면 큰 돈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가지고 또 뭐 물 저기 여기에 저 증발 관측하느라고 물도 담아놓고 뭐 그래요. 이걸 또 동물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기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외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도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데가 관측소의 위치가 돼야 되고 관측소 주변은 역시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평탄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모양이 표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음 페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 하면 상징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하얀 백엽상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찾고 있으면 뭐 여기서 어떻게 뭐 넣어도 좋겠지만 그래서 백엽상이 한 군데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기 우량계 그 다음에는 여기 10m 높이의 이 바람 관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계 스크린이 백엽상이라는 얘기예요. 스크린. 그 다음에 지중 온도를 관측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관측 그 백엽상이 우리나라가 그저 전 세계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된 크기 아주 더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중형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기 재질이 나무고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그 장인들이 자꾸 없어져가. 그래서 그 백엽상을 이렇게 아마 보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서는 신치를 이렇게 하는데 수명이 뭐 한 20-30년은 가는 것 같은데 매년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겉은 괜찮은데 속의 나무가 그냥 스폰지 같이 막 없어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가서 보니까 백엽상들이 관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가격이 워낙 비싸요. 저기 겉모양만 이렇게 딱 보고서는 간단한 줄 알고 그냥 뭐 얼마에 지가 만들겠다고 저 목수 와가지고는 뭐 견적을 받다가 손드는 사람이 이게 나무가 이렇게 백엽이라는 것이 하얘서 백엽상이 아니라 그게 저기 백엽상을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통풍이 되라고 저기 엽이 그 낙엽할 때 하는 그 엽 그런 뜻이에요. 이게 100개가 있다 그래서 백엽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기 전자장비들이 나오면서부터 저기 이런 백엽상에다 안 놓고 야외에서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서 아마 백엽상은 이제 아마 이렇게 퇴출돼가는 만들기도 힘들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가면 사진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상 관측을 하면은 여기 위에서 보세요. 그 자연 관측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로 해서 가지고 그 한 번 관측을 하면은 이 기후값으로 쓰기 위해서 오랜 동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측정한 값들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막 지금에야 저기 뭐 컴퓨터가 PC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하지만 그 전에는 이게 뭐 기상기상 상용표라든지 대수표라든지 또는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저기 칼큘레이터가 나왔지. 요즘 칼큘레이터도 안 쓰죠. 그냥 PC에다가만 관측값을 딱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 많은 관측한 자료를 보고서는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습도 관측이나 그럴 때 나오겠지만은 많은 그 표를 이용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좀 옛날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뭐 대수표, 계산표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수치나 주로 큰 목적이 수치지. 그 다음에는 이 부호 이런 거로다가 바꿔서 왜 그러냐면 이런 관측한 자료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말이 다르고 저기 언어가 저기 글자도 다르고 하는 다른 나라 예보관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제적으로 같이 부호를 쓰고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상 관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앞으로 이것이 예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후 자료 통계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상 관측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의 종류는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목적에 따라서 종관 관측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상을 안 했으니까 종관이라는 뜻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종관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말이 등장 나요. 종관 관측이라든지 뭐 종관 규모라든지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 종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보를 내면은 물론 저기 장기 예보 가지고 뭐 기들 예보해 가지고 내년 예보가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내일 모레 날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크기가 종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관이라는 뜻은, 그래서 일기도 한 장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가 있고 해서 고저기압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종관이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그저 한 3, 4일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 종관이라는 뜻에서는 동시에 관측했다 이런 뜻도 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관측한 그런 자료들. 그러면서 3, 4일 예보에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뭐 3, 4일 뭐 아니면 그러다 보면은 저기압의 크기가 한 1km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1000km 이런 것이 들어가서 관측하고 이런 것들이 종관 규모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운동학을 배우면 또 다른 얘기로다가 얘기할 거야. 종관 규모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관이 그저 우리가 예보내고 관측하고 이 정도가 종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내일 관측을 해서 이렇게 관측하는 것도 있지만은 논밭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농업 기상 같은 거야. 거기서 뭐 벼가 몇 도시에 뭐 발화가 되고 그래서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돼? 무지무지하게 정밀하게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자주 관측해. 하루에도 몇 번 관측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규모가 작은 거야.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계절풍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온도가 어떻게,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관측해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드문드문 관측해도 되고. 그래서 종관 관측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예보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에 최소 한 8번은 관측해야 된다. 그 미세 규모 같은 거는 이거는 1시간에도 몇 번씩 관측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은 드문드문 관측해도 되고, 규모가 작으면 무지무지하게 세밀하게 자주 관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계절풍 같은 거 하는데 여기에서는 온도가 뭐 0.2도 0.3도 안 중요하죠. 이제 여름철에 30도, 겨울철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아주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벼논 이런 거 관측한다면 0.01도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규모가 작아지면은 관측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정밀하게 해야 되고, 규모가 커지면은 드문드문해도 되고 큰 값으로 라프하게 관측해도 되고. 근데 그 중에 가운데 그게 종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소수 1위 정도로 관측하는 거야. 뭐 그래서 온도가 뭐 22.5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가 종관이야. 그 다음에는 종관 관측, 그 다음에 농업을 위해서 하는 농업 관측, 또 그 항공 비행기가 뜨고 가라는 데에서 안전을 위해서 관측하는 항공, 또 항공 관측, 또 배가 선박이 가는 것 위해서 항공, 그 다음에 요것은 고층은 이거 관측 때문에 그래. 고층 기상 관측 같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특수 관측이라서 뭐 라이다라든지 또 뭐 V에서 하는 관측, 그 다음에 레이더나 위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관측, 이런 것들은 특수 관측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종류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의 특징은 아까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관측 자료들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후 통계 자료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교류해서 예보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상 관서,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 그걸 누가 하냐면 기상 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상 관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일 기압, 기온, 습도,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하는 기상 관측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관측한 자료들을 전문화시켜서 다른 나라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PC가 있어서 관측한 자료를 딱 주면 자동적으로 전문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 만드는 것이 예보법에 지금 굉장히 첫 번째라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나간 얘기지만은 할 수 없어요. 당분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대로 했으면은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전문을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전문이 만들었을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TV 문학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전보 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시골에 전보를 치우잖아요. 모친, 위덕, 급상경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은, 그때는 왜 이렇게 짧게 썼어요? 글자 하나 보는 데가 돈이 엄청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문자 보내는 거 동영상이 가는 보내는데, 문자는 공짜 안 해요. 요즘 그냥 프리죠. 그냥 저기 헤드폰만 사면은 기본료만 내면은 무제한 통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야. 그래서 자릿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문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기 쉬운 이런 이 인터넷 베이스를 해가지고 자료를 교환하자고 WMO가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부터 조금만 떨어져가지고 본 미얀마라든지, 내가 기상청 일로다가 그런 데 가서 컨설팅해서 이렇게 가는데, 몽골 이런 데 가보면은 특히 미얀마 한 과에 PC 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도 고장 나 있고. 그런데 이 기상청 직원들은 국제회의 때문에 많이 나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과외는 PC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노트북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그거로 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떡하겠어요? 지금 동남아시아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든 관측소에 아마 PC가 다 들어가면 그때는 없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 아마 5년, 10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 협상이라나 가위처럼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는 이 기상 발전은 무지무지하게 빠른데, 안 되는 나라에는 굉장히 느리거든. 그래서 이제 국제 기상 전보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보, 여기서는 예보에서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이제 전문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국제 기상 전보식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보고 작성해 줘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칼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주판 쓸 줄 모른다고 주판을 안 쓰지만은 더하기 플러스 빼기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작성은 안 하지만 하는 법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국제기상 전보식이 뭔지는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예보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요한 거예요. 관측 요소하고 단위. 우리는 아무래도 기상은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의 개념, 특히 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수학이나 특히 물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항상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고, 그렇죠? 값이. 그러면 보통 이 좌변은 한식으로 나고 우변은 이렇게 더하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같아야 되고, 같으려 그러면 비례하는 것은 비례상수를 집어넣어버리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단위가 나오고 여기에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에는 양쪽이 차원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이런 기본이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에서 관측이 되고, 관측된 자료들이 이렇게 단위에 맞춰서 그러니까 10이라고 써놓고선 이게 칼로리인지 주울인지 이게 틀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단위를 맞춰야 되고, 또 식이 되면은 여기 단위뿐이 아니라 양쪽의 차원이 다 맞아야 되고 이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항상 원칙하고 쓰는 거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단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마다 이거 쓰는 게 틀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은 저기 모르겠지만 내 어렸을 때만 해도 감자, 고구마 관으로 사야 되고 고기 근으로 사야 되고 그래서 이걸 척간법이라 그랬어. 뭐 한자, 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척간법이야. 근데 몰라 있어요. 그 뭐 박정희 장군을 그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뭐 저기 뭐라 그러나 평가절하하고 뭐 이러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미터법을 확실하게 한 거는 저기 박정희의 저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기 국제적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저 고기를 뭐 저기 상사는 관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키로로 달래는데 그럼 환산하고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저기 미터법을 쓰기로 하고 그 전에 전 세계가 그런 것이 공감을 가져가지고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이 단위를 통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터법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또 시간은 초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네들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온도 같은 거는 화씨를 섭씨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지네들이 화씨를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속도 같은 거 이거 미터 퍼 세컨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노트로 쓰고 뭐 이잖아. 어떻든 간에 다른 저기 오히려 유럽이나 얘네들이 못 하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 미터법을 쓰고서 요즘은 뭐 당연히 뭐 고기는 뭐 저기 킬로그램으로 사고 뭐 쌀도 킬로그램으로 사고 했지만 그 전에 한 가마, 두 가마, 한석 뭐 공양미 뭐 몇천석 뭐 이러는 거 하잖아. 그렇게 해서 옛날에 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지 않으면은 저기 뭐야 이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야. 특히 기상 자료는 다른 나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관측을 자료도 서쪽에 있는 관측 자료를 모르면 예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료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여기서도 단위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단위가 이렇게 돼야지 합산 그 다음에 곱셈 이런 거 되는 거야. 뭐 사람 3명하고 딸기 3개하고 더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걸 뭐 3 더하기 7이라고 해서 숫자로는 될지 몰라도 단위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위하고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딱 정해줬으면 그걸 정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관습이 있어가지고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기 그 관습을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쓰다 보면은 그 뭐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평으로 하지만은 뭐 미터파세 저기 미터로 해야지 되는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커지면 저기 뭐지 이 쌀은 뭐 1kg, 2kg 사면 되는데 금은 1kg 안 되지. 0.001g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저기 이런 것들 저기 범위가 좀 달라지면 그 좀 거기에 맞게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기압이라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요것만 하고 좀 적다 합시다. 기압 그러면은 이것도 기압은 또 따로 나오겠지만 처음에 기압은 저기 토리첼리가 수온으로 됐기 때문에 수온 센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센티미터 뭐 HG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전 세계가 다 평균대로 그때 미리바로 썼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단위 같은 것을 자꾸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단위나 이런 것들은 처음 그것을 쓰자고 제창한 사람 그걸 발견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로 한 거야.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와트, 뭐 줄 다 사람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이 미리바도 처음에 이런 개념을 했던 그 수학자 파스칼을 쓰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저기 미리 HG 또는 센티미터 HG 하다가 저기 헥토파스칼 나와. 왜 또 파스칼인데 앞에 헥토를 붙였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기압이라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도 한번 해주면 돼. 얘가 76cm라고. 근데 76cm면 얼마야? 0.76m죠. 0.76m. 약 70cm에서 76cm에서 저기 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기 수은의 그 밀도가 13.6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하면은 사방 1m가 그걸 킬로그램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이거가 나온다는 소리야.
요건 알겠죠? 13.6인데 이거는 13.6은 저기 그람 1cm, 1cm, 1cm의 그람수인데 우리가 미터파스칼로 하려면 어떻게 돼? 미터. 그러니까 수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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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에 몇 킬로그램이냐면 바로 이거야. 그러면 단시, 100, 1000만, 13,600kg이라는 뜻이야. 수은의 무게가. 거기다 곱해주고 거기다가 저기 중력가속도 9.8 곱해줘서 단위 통일하면은 여기에서 1013 헥토파스칼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또 나중에 다시 저기 계산할 기회가 있으니까는 이거 못해도 좋아. 아 이렇게 구하는구나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이 한 1013 헥토파스칼이야. 옛날에 1013 밀리바였어.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만 파스칼이 나와. 근데 이거 10만 파스칼 이거 말하기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저기 일기압이 뭐 1000밀리바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100배 해줘가지고 헥토파스칼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파스칼을 100배 해줘가지고 헥토파스칼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기온은 화씨하고 섭씨 또는 절대온도로 쓰는데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절대온도가 되고 그 다음에 화씨하고 섭씨하고 관계는 이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면서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습도는 상대 습도 같은 것은 우리가 퍼센트로 하고 절대 습도는 그람 퍼 미터 3승 또는 혼합비 같은 거는 공기 1kg에 수증기 얼마큼 들었냐 그람 퍼 킬로그램 이런 걸 쓴다는 뜻이야. 운량이라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얼마큼 높여져 있느냐. 이거는 관측은 10분수로 관측을 해. 근데 우리가 나중에서 배우겠지만은 이거를 전문으로 만들려면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옥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옥타는 뭐냐? 8분수를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절반 껴 있으면 10분의 5인데 그러면 자릿수가 두 자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얘는 8분수로 바꿔. 8분의 똑같죠. 그래가지고 4옥타에서 보낸다는 뜻이야. 얘는 5 하면은 한 자리가 넘게 들어가. 12가지가 나와서. 그래서 10가지로 줄이기 위해서 8분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원리는 예보법 할 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풍속은 미터파스칼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 서양하고 그 유럽하고 미국이 노트 쓰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다 돼가지고 풍속 미터파스칼 다 알아들어. 그래서 관측은 미터파스칼로 하고 외국으로 보낼 때는 노트로 바꿔주는 거지. 외국 사람은 미터파스칼가 가늠이 안 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사람은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이제 알아듣지. 아 이거 시속 100km 이래 아는데 우리 기상하는 사람은 모르지. 5m per second, 10m per second 이게 알아듣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관습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야. 그다음에 강수량은 밀리미터로 하고 0.1mm, 0.5mm, 뭐 20mm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미리. 그다음에 적설은 센치. 그다음에 증발량은 강수량하고 똑같아. 그다음에 일사량은 요거 뭐일 거야. 기본이 칼로리 퍼 미터 센티미터 자승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CGS 단위로 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CGS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 시간에 또 한 번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게 하니까는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원래는 이거 끝났어야 되는데 앞 시간에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